주요 국제노동 기준에 의해 제4장 기타 주요 협약. ILO 기본협약 중 강제노동과 관련된 것은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과 강제노동 폐지 협약입니다. 이들 두 협약은 전체 ILO 협약 중 상대적으로 다수의 회원국이 비준한 협약임은 물론 노동의 성격이나 활동 분야와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 강제노동으로부터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 인권으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들 두 협약 중 2021년 4월 20일 제29호 협약을 비준하였습니다. 제29호 협약상 강제노동은 어떤 사람이 제재의 위협 하에서 강요되고 자발적으로 요청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즉, 노동이나 서비스, 제재의 위협, 자발적 요청의 세 가지 표지로 구성됩니다. 노동이나 서비스의 강제는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을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와 구별될 수 있습니다. 의무 교육의 원칙은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양한 국제 조약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ILO 협약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습이 수반되는 직업훈련의 경우 훈련과 고용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훈련 계획의 맥락과 다양한 관련 요소를 참조해서 직업교육인지 아니면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재는 형사적 제재에 국한되지 않으며 권리나 특권의 상실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을 거부할 경우 승진, 배치 전환, 신규 고용의 기회, 특정한 소비자나 주택의 취득 또는 대학 프로그램의 참여 등의 권리, 특권 또는 기타 혜택을 상실할 수 있다면 강제노동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준은 어떠한 처벌의 위협이라는 기준과는 구별되나 노동이나 서비스에 대한 동의가 어떠한 처벌의 위협 아래 이루어졌을 경우 이들 두 기준은 중첩되어 자발적 제공은 부정됩니다. 자발적 제공의 자유를 간섭하는 외부적 제약이나 간접적 강제는 기만, 허위의 약속, 신분증의 보관 등을 통해 이주 노동자를 유인하거나 사용자의 처분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사용자의 구금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29호 협약 제2조 제2항은 의무 병역, 통상적 시민 의무, 법원의 유죄 판결로 인한 강제노동, 긴급한 경우의 강제노동 및 소규모 공동체 서비스를 위한 노동은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규정합니다. 전적으로 군사적 성격의 작업에 대해서 의무병역법에 따라 강요되는 노동 또는 서비스는 강제노동이 아닙니다. 다만 전문가위원회는 본연의 병역 업무와 비군사적 업무 사이에 선택권이 부여되는 경우 그러한 선택권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제29호 협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제29호 협약은 완전한 자치국 국민의 통상적인 시민적 의무 일부를 구성하는 노동 또는 서비스를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예로는 배심원 참여 의무와 위험에 처한 사람에 대한 구조 의무를 들 수 있습니다. 법원의 유죄 판결로 인한 강제노동, 예컨대 징역형 또는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은 경우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법원의 유죄 판결의 결과여야 합니다. 즉, 행정기관이나 기타 비사법적 기관 또는 당국이 부과하는 강제노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해당 강제노동이나 서비스가 공공기관의 감독 및 관리하에서 실시되어야 합니다. 셋째, 민간인, 민간회사 또는 민간단체에 고용되거나
그 지휘 아래에 두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사업 수행에 종사하는 민간 기업이 교도소 노동력을 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29호 협약은 긴급한 경우, 즉 전쟁이나 화재, 홍수, 기근, 지진, 극심한 전염병이나 가축 전염병, 동물이나 곤충류 또는 식물 해충의 침입과 같은 재해나 그러한 재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민 전체 또는 일부의 존립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상황에서 강요되는 노동 또는 서비스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29호 협약은 공동체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 공동체 구성원이 수행하고, 따라서 공동체 구성원이 부담해야 하는 통상적인 시민적 의무라고 고려될 수 있는 소규모 공동체 서비스. 다만 공동체의 구성원 또는 공동체의 직접적인 대표자는 이러한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상의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일정한 소규모 공동체 서비스를 협약에 적용해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본 협약의 적용 대상은 근로자로서 제한 없이 남녀 근로자를 포괄합니다. 또한 본 협약은 일반적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동등 보수협약은 보수를 광범위하게 정의하여 남성과 여성 간 임금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제1조에 따르면 보수는 통상적, 기본적 또는 최저임금이나 급여, 그리고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직간접적으로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하며 노동자의 고용에서 비롯되는 모든 부가적 급부, 소위 추가 수당을 포함합니다. 이 정의는 평등이 기본 임금에만 국한되지 않고 의미론적 구분에 따라 제한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설정되었습니다. 부가적 급부의 경우에는 연공 서열이나 결혼 여부에 따른 증가분, 생활비 수당, 주거 수당, 가족 수당, 그리고 고용주가 제공하는 작업복 제공 및 세탁과 같은 현물 혜택을 포함합니다. 협약이 설정한 원칙은 기본급 또는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결정된 보수에도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간접적 보수는 고용주가 직접 지급하지 않더라도 고용관계에서 비롯되는 여타의 보수를 포함합니다. 이는 고용주나 노동자가 관리하는 공동기금에서 지급되는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수로 간주되는 지급은 노동자의 고용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는 보수의 요소로 간주됩니다. 반면 공공자금으로만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는 보수로 간주되지 않으며 따라서 협약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협약에서 동등한 보수가 보장되어야 하는 기초는 단지 동일한 노동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가치를 가진 노동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협약 제100호는 노동의 가치를 비교 기준으로 삼아 동일한 또는 유사한 업무에 대한 언급을 넘어 동일한 가치가 부여될 수 있는 다양한 직무를 포괄합니다. 협약에서 가치의 개념이나 의미는 명시적으로 정의되지 않았으나 보수 산정을 위한 직무의 내용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협약은 노동자의 성별이 아닌 수행하는 노동을 기준으로 가치평가를 위해 객관적인 직무평가가 사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직무평가 시스템은 기존의 임금 산정을 위해 사용되었던 방식인 최저임금, 생산성 기반 임금은 물론이고 현재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역량 기반 임금 시스템 등에도 적용됩니다.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 근로자의 동등 보수는 성별에 기초한 차별이 없이 정해지는 보수율을 의미합니다. 이 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의무는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시행 중인 임금 결정 기구나 국내 법령을 통해 기능합니다. 정부가 임금 협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영역에서 국가의 의무는 원칙의 적용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임금 결정 기구를 통해 결정되는 최저임금의 경우 동등 보수 원칙을 적용하는 중요한 수단에 해당합니다. 단체 협약에 있어서도 이 협약상의 동등 보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단체 협약의 경우 노사의 자치적인 교섭에 기초하여 임금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이므로 원칙의 적용을 국가나 법률로서 강제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으며 동등 보수 원칙을 노사가 자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사용자 단체 및 노동조합과 적절히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협약의 적용 대상은 노동자로서 국적에 제한 없이 모든 노동자를 포괄합니다. 차별금지의 대상이 되는 직업에 있어서도 어떠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협약은 일반적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고용 및 직업 차별 협약은 차별을 고용 또는 직업에서 평등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사실적 요소는 구별, 배제 또는 우선, 대우로 인해 특정 집단이 다른 대우를 받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성별이나 인종에 따라 채용 기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이러한 대우 차이가 특정 기준에 기반해야 합니다. 셋째, 이 차별의 결과가 기회 또는 대우의 평등을 손상하는 객관적 효과를 초래해야 합니다. 이 정의는 차별이 단순히 의도에 국한되지 않고 실제 결과로 판단됨을 강조합니다. 정책적으로 있는 차별이 법률, 규정 또는 실제 관행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협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차별의 개념은 고용과 직업에서 평등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도록 광범위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법률에 명시된 차별뿐만 아니라 실제 관행에서 발생하는 차별도 포함합니다. 또한 협약은 직접 차별과 간접 차별을 모두 다룹니다. 직접 차별은 특정 집단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경우로, 예를 들어 채용 공고에서 여성 지원자는 제외라고 명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간접 차별은 표면적으로 중립적인 정책이나 관행이 특정 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로, 겉으로는 공정해 보이는 규정이 실제로는 인종, 성별, 종교 등 특정 특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불평등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포함합니다. 협약은 차별의 정의에서 의도를 요소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차별 행위가 고의적이거나 특정 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평등을 저해하는 모든 상황을 포괄함을 의미합니다. 본 협약은 차별의 근거를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민족적 출신, 사회적 출신으로 한정합니다. 이 제한적 열거는 협약이 모든 차별을 포괄하지 않고 특정 근거에 초점을 맞춰 고용과 직업에서 평등을 보장하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인종과 피부색은 민족적 특성과 관련된 차별을 다룹니다. 협약은 인종을 넓게 해석하여 언어, 종교, 문화 또는 민족적 출신에 기반한 소수 집단이나 원주민 및 부족민을 포함합니다. 민족적 출신은 출생지, 조상 또는 외국 기원에 기반한 차별을 다룹니다. 이는 외국인과 내국인 간 구별이 아니라 동일 국가 시민들 간의 출생이나 기원에 따른 차별까지도 포함합니다. 성별 차별은 한쪽 성별, 주로 여성에게 불리한 차별을 포함하지만 남성이 차별받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는 시민 신분,
결혼 여부, 가족 책임, 임신, 출산과 같은 요소를 포함합니다. 성희롱은 성별 차별의 특정 형태로 직장에서 원치 않는 성적 관심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포함합니다. 협약은 종교적 신앙의 유무, 특정 종교에 대한 믿음 또는 종교적 표현과 실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에서 종교적 복장을 이유로 직원을 배제하는 것은 협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출신은 계층, 사회적 직업적 범주에 따라 개인의 직업적 기회가 제한되는 상황을 다룹니다. 이는 특정 집단이 특정 직업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특정 역할에만 배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계층 출신이 고위 관리직에 오르지 못하거나 특정 직업군에만 배정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정치적 견해에 기반한 차별 금지는 정치적 원칙이나 견해에 반대하는 표현이나 활동을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협약은 훈련에 대한 접근이 고용과 직업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봅니다. 훈련 단계에서 차별이 발생하면 이는 이후 채용, 승진, 직업 선택에서 불평등을 지속시키고 심화시킵니다. 협약은 임금 노동과 자영업 모두에서 차별 없는 접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영업도 직업에 포함되며 자영업자가 직업 수행에 필요한 자원에 접근할 때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 자영업자가 남성에 비해 대출이나 훈련 기회에서 배제된다거나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성별, 인종 또는 기타 요인에 따라 차별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공공 및 민간 고용기관은 고용 배치 과정에서 차별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기관이 특정 성별이나 민족적 출신을 가진 지원자를 우선적으로 배치하거나 배제한다면 이는 차별로 간주됩니다. 고용에 있어서는 지원 절차에서 차별 없이 공정하게 고려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종교를 이유로 지원자가 배제되거나 채용 기준이 특정 집단에 불리하게 설정된다면 이는 협약 위반입니다. 직업안전 및 건강협약은 직업안전, 건강, 작업 환경에 대한 국가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공공부문을 포함한 모든 경제활동 부문에 적용되며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공무원 등 다양한 산업과 직업을 포괄합니다. 이는 정책적으로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률과 제도를 마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에서는 작업장 안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민간 부문에서도 이를 감독해야 합니다. 협약은 사업장을 노동자가 업무상 있어야 하거나 가야 하는 모든 장소로 정의하며 이는 고용주의 직간접적 통제 하에 있는 장소적 개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공장, 현장 작업 장소가 포함됩니다. 이는 안전과 건강 보호가 직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건강은 질병이나 신체적 결함만이 아니라 직장의 안전과 위생과 관련된 신체적, 정신적 요소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스트레스나 위험한 작업 환경이 노동자의 건강을 해친다면 협약의 보호 범위에 포함됩니다. 협약은 회원국이 직업 안전, 건강, 작업 환경에 대한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법률, 규정 또는 국가 관행에 맞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며 사용자 및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정책적으로 안전과 건강 정책이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설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공공부문은 이러한 협의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민간 부문도 이를 준수하도록 감독해야 합니다. 협약은 국가 정책이 점진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6가지 기능을 명시합니다. 첫째, 작업장의 설계와 장비 안전성을 규제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의 구조적 안전성을 점검합니다. 둘째, 위험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통제합니다. 예를 들어 유해 화학 물질의 노출을 제한하는 기준을 설정합니다. 셋째, 직업 사고와 질병 보고 절차를 수립하고 통계를 작성합니다. 넷째, 심각한 사고나 질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다섯째, 안전 및 건강 조치에 대한 정보를 매년 공표합니다. 여섯째,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위험을 조사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는 정책적으로 안전과 건강관리 체계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협약은 법률과 규정의 집행을 위해 적절한 검사 시스템을 마련하고 위반 시 처벌을 요구합니다. 이는 작업장의 안전과 건강 기준이 실제로 준수되는지 확인하는 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안전장비 사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검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협약은 고용주와 노동자가 안전 및 건강 관련 법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교육, 매뉴얼 배포, 상담 서비스 등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위험물질 취급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노동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협약은 예방적 안전 및 건강 문화를 위해 국가 정책, 시스템, 프로그램을 정의합니다. 국가 정책은 안전한 작업 환경을 촉진하는 프레임워크, 국가 시스템은 법률, 검사 기반, 국가 프로그램은 목표 기반 계획을 의미합니다. 예방적 안전 및 보건을 강조하여 정부, 고용주, 노동자의 협력과 예방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있어 체계적이고 협력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협약은 고용주 및 노동자 조직과 협의하여 직업 상해, 질병, 사망을 예방하는 지속적 개선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 낙상 사고를 줄이는 훈련 프로그램이 이에 해당합니다. 국가 정책은 위험 평가, 위해 근원 대응, 정보 협의 훈련을 통한 예방 문화를 촉진합니다. 예를 들어 유해 화학 물질 노출 기준 설정이 포함됩니다. 이는 노동자의 안전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과 제도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국가 시스템은 법률, 규제기관, 검사, 작업장 협력을 포함합니다. 선택적으로 3자 협의, 정보 서비스, 훈련, 연구, 데이터 수집, 보험 협력, 소규모 기업 지원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공장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노동 검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국가 프로그램은 예방 문화를 촉진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며 목표와 진행 지표를 설정합니다. 국가 상황 분석을 기반으로 하며 최고 당국에 의해 공표됩니다. 이는 데이터 기반 프로그램 개발과 공공인식 제고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